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에서 온 투자자 여러분, 보라해. 보라해. 오늘 벌써 월요일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아, 영지 이제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무사히 복귀를 했어요. 격리 기간도 끝났습니다. 예. 네.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죠. 질의응답을 조금 여러분 구독자분들과 우리 멤버분들 질문 주신 거 답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봤던 게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에코프로에 대한 자료는 8월 3일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지. 기업에서 설명회도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지금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를 안 내고 있는 게 아마 에코프로 측에서 나오는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에코프로 그 사측에서 가이던스 좀 잘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계속 그 여러분들이 공매도와 전쟁 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코프로 공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질문에 대한 좀 주요 주제였어요.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새로운 멤버분들 소개 좀 해드리고 두 분이 새로 가입을 해줬어요, 멤버십에. 쪼쪼파파님, 쪼쪼파파님, 그 다음에 유명성 한옥연구소님 두 분이 새로 가입을 해줬습니다. 한옥연구소네요. 그러게요. 오, 멋있네요. 한옥연구소. 한옥이 또 이제 한국의 멋을 또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는 한국 투자의 멋을 살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새로 가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댓글 멤버십 여러분들과 멤버십 연주부부터 한번 읽어보자. 기영님, 반가워요. 반도체 소재주 SNS텍 분석 종료. 근데 이거 우리도 찾아봤어요. 사실 반도체는 우리가 되게 경기순환주라는 편견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2017년인가 그 양봉을 섰을 때부터 계속 올라오더니 내년에도 이익 성장이 거의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제대로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간략하게 분석해 봤을 때 한 PR 25 정도지 않나. 근데 정확한 건 아마 올라올 텐데 일단 급할 수도 있으니까 PR 25 정도가 아마 적정 연의 PR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왜 연봉이 쓰는지 우리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멤버님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안타깝네요. 이렇게. 수사를 이 팀 실적으로 지키는 날엔 어마어마하겠네요. 눈여겨봐야겠어요 하고 에코프로 HN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기영님, 유튜브 방송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해서 두 분의 성함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 이름은 저는 민영이고 영진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우리 미국식으로 그냥 한번 불러주세요. 그냥 영자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영님 또 써주셨네. 두 분 영상은 항상 신이 나고 재밌습니다. 영진님 코로나 다 치료 빨리 잘 받고 왔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약이 엄청 좋더라고요. 먹으니까 금방 낫지. 아침에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먹으니까 이제 점심 때 바로 증상이 호전되더라고요. 사강님, 인사이트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히 투자합니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유저네임인데 다른 유튜브 영상들은 스킵해서 보는데 여기는 정독하게 되네요. 에코프로에 거의 몰빵 들어가서 여력은 없지만 잘 봐야겠네요. 리비안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우리 요즘 리비안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역시 다음 댓글도 파파편님 역시 리비안 라고 이분이 그때 니오 질문 주셨던 그랬던 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로스73님, 전략이 MSCI랑 비슷하네요.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커지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을 편입시키잖아요. 운전은 항상 앞을 보면서 가야죠. 적자에만 너무 비중을 두면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어느 기업이 초기에는 적자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 그때부터 약간 흑전으로 그러니까 흑전의 코스를 밟거든요. 적자폭 축소라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적자폭을 축소할 때부터 좀 미국은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순이익이 날 때부터잖아. 맞아.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그 투자 성향 자체가. 그래서 순이익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순이익에 맞춰서 가는 게 이제 한국의 룰이고, 미국은 야 너는 어차피 흑자전은 적자폭 축소만 보여준다면은 너 어차피 흑자전을 하겠네 라고 좀 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링크 킴 3100님 에코프로 BM 궁금했는데 빠른 영상 감사해요. 영진님 얼른 나오시고요. 보라해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보라해요. 보라해요. 에코프로 BM 저희가 빨리 올렸죠. 이렇게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으로 올려주셨는데 20대 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안이시네요. 엔솔, SDI 금양 다 팔고 에코프로 들어갔는데 리뷰 기대할게요. 아, 에코프로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 우리가 어렵다라는 게 그 주식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직 적정 주가 에코프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갈까? 그럴까요? 그 에코프로 지금 그 우리가 전에 에코프로 영상도 있잖아요. 올해 연봉 있을 때까지 우리는 좀 대기하겠다. 그 이유가 우리가 적정가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항상. 근데 얘는 아직 적정가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말에 에코프로빈 과감하게 들어갔던 게 PR 70에서 80 사이라는 우리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수산화 리튬이고 올해 처음 이제 양봉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말한 게 적정 주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는 일단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연말 연초 전략을 쓰는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막 대전투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매도와 에코프로 가진 부문과 지금 대격전 중이란 말이죠. 그 배터리 아저씨가 그 공매도 대첩을 읽고 계시죠, 지금. 그치. 뭐 거의 살수대첩 막 이런 것 같아. 맞아. 다 쓸어버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개인들이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뭔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원래 개인들은 기관이랑 절대 못 싸운다 이런 게 한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없을 때만 해도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더니만 이제 개인들이 기관을 밀어내는 모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돼요. 그 공매도 포지션이 많은 애들을 거기다가 밀어쳐가지고 쇼스키즈 여기 하나의 전략이 된 것 같아요. 그지? 맞아. 그래서 밈주식이라고 그걸 표현을 미국의 새로운 용어죠. 밈주식이라고.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유명했었고. 이번에도 그 미국장 랠리 줬을 때 그 공매도 많은 거 위주로 매수세 들어가서 먹여버리면은 궁지에 몰잖아. 맞아. 그럼 다시 사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가 파산하기 싫으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와 배터리 아저씨가 이끄는 여러분 개미들이라 해야 되나? 개인 투자자들과 그 공매도 세력 간의 싸움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에코프로의 가치가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뭐 우리가 계속 전쟁에 참여했듯이 한 75 이하에서 싸웠으면 우리 계속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컨센보다 하회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책시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PR이 7, 80 넘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막 공매도와 전쟁을 벌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확실히 이겨야지 걔네가 매수세가 숏스키즈가 나오지. 확실히 못 이기면은 우리가 역으로 맞아먹는 그런 지금 뭐랄까 그 오징어 게임에 이렇게 줄다리기 같은 느낌? 한 명은 떨어지고 승자는 살아남고 이렇게. 진짜 그 치킨 게임을 둘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랄까 적정가를 가면은 그건 당연히 이익을 따라가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우리는 좋거든요. 근데 이제 너 여기서도 꽤 많이 올라오는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임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90에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임이 90에서 100 포스코 퓨처의 코스모 신소재 지금 PR 7, 80 훨씬 넘어갔죠. 여기서 우리 같이 적정 주가 눈치채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사줄 수 있는 게 누구다? 아까 말한 대로 전쟁에 공매도다.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나 공매도 치는 애들. 근데 에코프로에도 공매도가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우리는 적정 주가 모르고 그 양극재를 70에서 80 사이의 PER 넘어가 있을 때 이거 유일하게 사줄 수 있는 게 공매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공매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그럼 이제 일치단결로 걔네 막 밀어서 쓰러뜨리면은 이제 걔네 쇼스키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배터리 아저씨가 그걸 지휘를 하잖아요. 지금 되게 막. 근데 승리를 했어요. 올해. 막 쇼스키즈가 대량으로 나왔어. 그때 여러분 전리품을 챙기기를 우리는 추천드려요. 맞아. 왜냐면 배터리 아저씨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배터리 아저씨도 팬이거든요. 그 에코프로빈 많이 올랐을 때 약간의 차익 실현하는 뉘앙스로 주기도 했었어요. 한 30만원 부분이었을 때 내 기억에 예전에 한 5월달 정도에 그 다른 사람도 먹기 좋으라는 게 약간 좀 팔아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했었거든요.
내가 과감하게 팔려고 하지는 못하죠. 근데 만약에 배터리 아저씨가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쇼스키즈 대량 터져서 걔네 다 죽었어요 하고 웃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신호를 줄 것 같아요. 그 남도 저게 조금 팔아봐 막 이런 그런 약간 좀 가벼운 캐치를 잘해야 돼요. 뉘앙스를 캐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뉘앙스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은 배터리 엄청난 큰 기대감이 있는 거 우리 알지. 그치. 그리고 우리도 성장한다고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2025년치를 지금 반영해 줄 수는 없다. 그지? 우리 맞아. 경험상 투자는 1년에 한 게임이라서 1년에 순이익 증가 폭만큼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 아니면 적어도 많게는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는 먼저 가 있을 수 있는데 막 25년치까지 가 있고 그러면 무한정 미래의 실적을 갖다가 쓸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찍힌 애들은 그런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이화공영 이런 애들은 정말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그 미래 가치를. 왜냐면은 기대감밖에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이화공영 같은 애들은 미래 가치라고 하기 좀 뭐하지? 그냥 꿈을 먹고 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화공영은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면은 전국에 있는 4대강을 다 뒤엎으면 얼마나 큰 이익이 들까 얘가 이런 그러니까 꿈 같은 걸 먹고 가는 거고 이제 실적을 끌어쓴다는 표현을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지식이 이제 없어요. 꿈과 희망으로 가는 주식이 이화공영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무한정 갖다가 쓰기에는 이제 실적 있는 친구들은 어렵다. 얘네들은 기껏해야 기대감을 해봤자 1년 정도 먼저 주가가 가 있다가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좀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되 주가는 미리 가 있으니까 주가는 좀 기다려주는 모습 같은 게 보이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죠. 예면 엔비디아나 우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올해 크게 올랐죠. 뭐 거품이다 이런 소리 많아요. 근데 이익이 진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AI 그걸로. 그래서 평균 적정 주가를 훨씬 넘어갔어요. 하지만 내년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는 거의 제자리이면서 이렇게 찐빵될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 이거를 코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는 미리 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기 많이 본 정상적인 상황이라서. 맞아. 그리고 기대감이 있으면 일단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제로 찍히면은 이제 기대감보다는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재무제표 이렇게 찍혀버리면.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쪽이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 승리 선언할 때 일부 차익 실현해서 물타기도 또 준비하는 게 다음 공매도와의 싸움을 준비할 때 실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탄을 누가 제공해줘? 공매도 애들이 제공해줘요, 여러분. 마치 제갈량이 오나라에서 화살이 부족했을 때 배 끌고 가서 안개 속에서 걔네 화살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쐈던 것처럼 공매도들이 죽어 나면은 여러분 그걸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다시 실탄을 장착하고 제2의 3의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매도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쟤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쇼스키즈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공매도가 결국에 항목 선언을 하고 공매도 물량을 청산하는 걸 이제 쇼스키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물량을 청산해야 되니까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거 주가 지금 상승이다. 뭐라 그러지? 보유해야겠다. 장대 양봉이니까 지금 여기가 진입 시점이다. 뭐 보통 뭐 차트에서 장대 양봉 솟거나 뭐 장대 양봉 솟으면서 뭐 몇십일 선을 발기면은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승리 선언을 하고 전리품을 챙겨야 될 시기에 장대 양봉 솟고 여기서 난 들어가야 돼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스키즈가 나왔을 때는 말했던 것처럼 실탄을 챙기고 그다음에 그런 전리품을 누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때가 이제 신호로 이거 신호다 뭐 신호 발생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한테 또 달려들 거예요, 공매도가 이거. 무한정 계속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2회, 3회 싸움에 했을 때는 이제 실탄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해볼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월 3일날 이제 사측에서 맞아. 실적 발표나 자료 주는 거 보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때가 진짜 우리가 에코프로가 뭐 어떤 퍼가 어떻게 될까 정확히 실적도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실적도 지금 간략하게 그냥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만 2분기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올해 컨센서스 이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8월 3일날 기업 설명회 하고 그거를 실적 토대로 사측 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제대로 해보는 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증거사 보고서 진짜 안 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까지 안 낼, 집요하게 안 낼 정도인 거 좀 처음인데 하여튼 그걸 이렇게 핫한 종목인데 이렇게 안 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해볼까요? 봉성님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e스포츠라고 하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페이커가 출전해서 한국 금메달 따야 되는데 좀 걱정돼요. 약간 요즘 애들의 바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스포츠다. 애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옛날에 바둑도 되게 이세돌 그 기사와 알파고 봤을 때 보는 것처럼 요즘 애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다라는 거죠. 봉성님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얘가 좀 연약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드리안님인 것 같아요. 이거 사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드리안님. 빠른 분석 완전 좋아요. 영진씨 아프지 말고 TCC 스틸 매도하고 후회했는데 두 분 말씀에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후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랄까? 맞아. 후회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고 항상 적정 주가 먹고 나머지는 니들 먹어라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맞아. 팔고 나서 오르면은 잘 먹었다. 배 아파하시고 팔고 나서 떨어지면 기분 좋아하시는데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우리 것만 보고 가는 거죠.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유저네임 저도 에코프로 갖고 있지만 데이터에 근거해서 미투님들 쿨하게 이성적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모습 보니까 더 신뢰가 가네요. 우리도 사실 에코프로비엔 그 좀 서프라이즈 기대했었거든요. 맞아, 안타까웠어. 컨셉 하회를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투자법상 그 적정 주가 위에서는 잘 안 갖고 있어가지고 특히 시기가 지금 이제 7월 넘어가고 8월 넘어가는데 조정이 사실 그 연말에 몰아서 오거든요. 한두 달 만에 막 빠져요. 20-30%. 그치. 그래서 조금 한 4월 달이요, 5월 달에서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됐어요, 시간이. 그리고 역시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안 된 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실적이 났는데 만약에 기대 이상치로 나가지고 뭐 한번 갈 텐데. 적정 포함보다 계산해 보니까 뭐 60이었어. 이러면은 저희도 굳이 팔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마에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건강 진짜 조심하세요. 특히 비 조심하세요. 함부로 나가지 마시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이제 그 멤버십 분들 건 다 읽었고 한번 이제 구독자분들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간략히. 구독자님이 텍스 바로님 달아주셨는데 귀여운 댓글이시네. 자막이 없어서 회사에서 몰래 볼 수가 이렇게. 요즘 엔비들은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회사에서 있던데. 이게 자막이 우리도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은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둘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요즘에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게 좀 3,000%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유튜브 자동 자막 기능이 엄청 좋아졌대. 그래서 애들이 굳이 자막을 안 쓴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 그럼 우리 발음이 안 좋은가? 발음만 정확히 좀 하면은 그 유튜브 자막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엄청 정확해져가지고 이제 자막 작업을 안 하고 애들이 그냥 이게 자막 CC 눌러서 보세요 하는 애들도 있다고 이제 그거를 내가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럼 우리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걸로? CC 눌러서 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되는 걸로 요즘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유저네임님 감사합니다. 저도 실적 없는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말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네 맞아요. 비트코인 정말 어려워요. 적정 주가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비트코인은 이익이랑 이런 게 없으니까 심리와 진짜. 추세. 그게 전부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Your voice by the blessing go for 7028 되게 기네요. 님인데 리비안 전 60선에서부터 이제 1년 반 정도 계속 얼마 더 투자해서 지금 5천 정도 모았는데 수익률이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 개미들 너무 많이 올라타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뉴스가 너무 좋으면 고점인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일까 불안합니다. 우리도 고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다. 단기적인 고점.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겠다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매매를 잘 못해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 맨날 보고 있잖아. 우리 맨날 여러분 똑같아요. 뭘 들어가면은 그날 빠지고 팔면은 올라가고 막 이러고. 맞아. 근데 우리가 적정 주가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 그냥 버티면 다시 올라가니까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나 아니면은 그런 일이라고 하죠. 매일매일의 이 주가 변동폭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리비안 적정 주가 밑에 있으면은 적어도 테슬라의 경우를 봤을 때 매출액 10배는 갈 거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측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내일 지금 당장 우리가 20분 뒤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뭐 요즘에는 힘들지만 대신에 10년 뒤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는 99% 맞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도 당장 내일 주가가 뭐 5% 오르고 여기가 단기 고점이고 뭐 개미가 얼마 올라탔고 이런 거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비안이 이렇게 계속 100% 이상 성장을 해나간다면 매출액 5배, 6배 수준은 굉장히 낮은 주가라는 거는 99.9%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미희 3090님 구독했어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열심히 안 들어도 돼요. 구독은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레스타 아이다님 실적 발표 전까지 기대감으로 4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리비안에 달아주셨네요. 근데 우리 경험상 실적 발표하고 가던데 한번 보죠. 그리고 뭐 리비안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네, 이제 실적이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맞아, 실적이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지금. 8월 8일날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일단 판매량은 잘 나왔는데 동수님 리비안 캡 메꾸는 거 기다리는 중이요. 한동안 박스권 일듯 하고요.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40 이상 저도 벌고 있습니다. 이 리비안이 캡을 많이 뛰니까 이거 메꾸는 걸 다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캡 좀 메꾸면 밑에서 왜냐면 그래서 박스권 나온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해요. 그 다음에 제이팡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 유저네임 아니구나. 로즈74님 룰을 파악하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초보와 아닌 거의 차이는 룰을 아나 모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도박판에서 룰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호구일 수도 있는. 여러분 주변에 봤을 때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그 사람이 호구다. 여기 다 호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호구의 확률 크죠. 근데 룰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진강 리비안에 다루셨는데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6%로 되었다. 축하드려요. 많이 올라왔네요. 보유하고 있으면은 맞아. 리비안 실적 괜찮아지면은 플러스 전환도 하실 것 같아요. 내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적이 역시 중요하다. 8월 8일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안 모으기 시작하려고요. 고민 중이었는데 도움되는 영상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도 실적 계속 잘 나가면 내년에 주력 종목 될 수 있다. 왜냐면 리비안 그 영상도 최근에 말했지만 성장률이 좋아서 충분히 내년까지도 갖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거의 100%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으로 같이 싸워야죠. 전 계속 싸울 겁니다. 에코프로 리비안에 달아주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에코프로 얘기야. 그래? 그래서 에코프로 게임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게 같이 싸우는 구간이 우리도 분명히 있어요. 적정주가 밑에서는 우리 같이 싸우는데 적정주가 위에서는 좀 그거 있죠. 쟤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쟤를 안 쓰러뜨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이가 아니라 이렇게 두드려 패주는 게 좋단 말이죠. 양민학살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패주는 거 좋아하는데 적정주가 밑에서는 우리가 공매도도 비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은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랑 뭐 FC 바르셀로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이렇게 붙는 경기가 재밌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패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경기 뭔지 알아요? 내가 브라질이고 너는 뭐 콩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게임만 해서 하는데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 적정주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기업 차측 나오면은 한번 제대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인규백님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전문 주식꾼이신가요? 직업이 따로 있나요? 주 수입원이 주식이신가요? 그냥 궁금합니다. 라고. 그다음에 리비안 주식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가 전문 주식꾼이죠. 전업투자자라고. 전문 주식꾼이 맞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17년 차예요. 그리고 주식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요. 그냥 우리 여기 앉아서 요즘 직업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라고. 여러분들 덕분에 멤버십도 이제 해가지고. 사실 근데 유튜브 돈이 안 돼요? 그래도 한 3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한 2년 하면 30만 원 받더라고요. 이게 2년에 30만 원이다. 얼마 안 돼. 진짜 2년에 진짜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투자한 거에 진짜 하루치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몇 달을 해봤자. 근데 대신에 정말 맛있는 점심을 저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죠.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에 좀 감동을 받는 거지 그 돈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멤버십도 사실 우리가 그 진짜 우리를 좀 더 생각해주는 팬분들과 구별할 구독자 여러분과의 그런 알아볼 수 있는 좀 표시 같은 거로 하는 개념이라서 왜냐면 진짜 우리 팬이 누군지 알아야지 저희도 이제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로 인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길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미래를 같이 가려면. 그래서 사실 그걸 조금 모르겠어서 도입한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막 함정에 빠지고 그러면 지켜줘야 되니까. 그치. 구해줘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자퇴를 하고 20살 때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진이 형은 이제 군대에서 합류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시간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이제 찍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 주식꾼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17년이니까 한 13년 정도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안 돼갖고 우리 얼마나 안 됐으면 우리가 예전에 그 산에 올랐잖아. 맞아. 왜냐면은 주가는 떨어져도 내 몸은 높은 곳에 올려놓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맞아. 등산을 했어요. 모함이 갑갑하니까. 밥값 아끼려고 도시락 맨날 싸들고 다니고 지금도 뭐 막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없어서 도시락 먹는 거랑 맛있게 도시락 먹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재작년인가 3년 전부터 우리가 좀 성공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미래라는 걸 우리가 개념을 세계 최초로 딱 잡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맞아 들어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번 박살이 나고 나서 다시 회복 중이죠 지금. 그러고 나서 회복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투자법을 창조를 해냈구나. 17년간의 고생이 그냥 개고생이 아니었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증명해 나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지. 증명을 계속 하는 거지. 증명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유튜브 하다가 어쩌면은 이제 자산운용사 비슷한 것도 할 수도 있고 뭘 할지 모르겠어 사실은. 우리 목표가 단 하나였거든요. 투자법을 만들어서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자 요거 하나였었는데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뭐랄까 도움이 되고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만들고 뭐 그래야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지금 일을 중시를 하니까 아직은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제 리비안도 들어가고 누도 되고 하면은 미국에서 성공도 아직 맛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2년 3년 누적되면서 한 40살쯤 뭐 창업을 하지 않을까. 뭐 운영사 뭐 비스무리한 걸로 그냥 대충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이쯤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진짜 근데 비 많이 내릴 때 나가지 마시고요. 정말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한 거니까 맞아. 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뭔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위기상황 대피 요령 같은 것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꾼 여러분, 오늘도 건강 조심하세요. 미래에서 만나요.